AI한테 긴 글 요약시켜 봤더니 완전 딴소리 할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낀 AI라는 주제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AI한테 뭘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핵심은 쏙 빼놓고 엉뚱한 대답만 한다거나 아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AI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산만한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AI의 집중력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어텐션,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주의를 잘 기울이냐 하는 건데요. 요즘 나오는 대규모 언어 모델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집중력 문제의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AI가 가끔 실수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태생적으로 언어 모델이라는 구조 자체가 긴 글을 만나면 뭐가 진짜 알맹이고 뭐가 그냥 배경 소음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어텐션 노이즈라고 부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집중력 소음인 거죠. AI의 집중력이 쓸데없는 정보에 너무 분산되니까. 딱 그거예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친구 목소리 들으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정작 중요한 소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AI한테 말 그대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구조를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차등 트랜스포머, 줄여서 디프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데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다르다, 디퍼런셜하다 이런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냥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아니고요. 마치 마이크 두 개로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두 군데에 공통적으로 들리는 배경소음, 예를 들면 바람 소리 같은 건 싹 빼버리고 진짜 목소리만 남기는 원래인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기존 방식은 그냥 모든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목소리가 잡음에 묻히겠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DIFF 트랜스포머는 딱 필요한 신호만 듣기 위해서 아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껴버린 겁니다. 공통된 소음은 싹 지워버리고 진짜 신호만 딱 잡아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아해요. 일단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똑같은 문맥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은요, 그냥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죠? 그러면 양쪽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던 배경 잡음은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신호, 즉 둘 사이의 차이만 선명하게 남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써보면 어떨까요? 이 새로운 방식이 기존 모델이랑 한판 붙으면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제대로 테스트해본 결과를 보시죠. 이 그래프는 모델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면서 누가 더 학습을 잘하는지 본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이즈에서든 DIF 트랜스포머가 기존 모델보다 손실률이 훨씬 낮아요. 여기서 손실률이 낮다는 건 쉽게 말해서 정답에서 덜 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배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면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DIF 트랜스포머는 기존 모델이랑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훈련 데이터나 모델 크기가 65% 정도만 있으면 돼요. 와, 이건 거의 3분의 2의 자원만 가지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자, 이건 AI한테는 거의 끝판왕급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하여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긴 글, 이 건초더미 속에 딱 숨겨놓은 정보 하나, 이 바늘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글이 아무리 길어져도 DIF 트랜스포머는 거의 완벽하게 바늘을 찾아내죠? 근데 기존 모델은 어때요? 글이 좀만 길어지니까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확도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표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존 모델은요, 자기 집중력의 절반, 거의 50%를 쓸데없는 잡음에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정답에는 3에서 9%밖에 집중을 못한 거죠. 그런데 DIF를 보세요. 정답에 무려 27에서 40%를 집중하고 잡음에는 단 1%만 씁니다. 이건 집중력의 퀄리티가 아예 다른 차원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좋은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AI를 쓸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현실적인 이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좀 더 빨라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한 단계 점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AI가 헛소리하는 환각 현상이 줄어들고요. 둘째, 문맥을 훨씬 안정적으로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델 효율 자체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AI 써보시면 이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말은 하는데 순서만 살짝 바꿔도 대답이 완전 달라지는 거요. 이게 AI의 고질병 중 하나거든요. 프롬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명령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걸 실제로 테스트해봤더니 그냥 예시 순서만 좀 섞었을 뿐인데 기존 모델은 정확도가 무려 19%나 널뛰기를 합니다. 완전 기분파죠. 그런데 DATPF는 어때요? 변동 보기 고작 4%예요. 이건 뭐 거의 미동도 없는 수준이죠.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을 잘하니까 당연히 헛소리, 즉 환각 현상을 일으킬 확률도 팍 줄어듭니다. 괜히 딴 데 정신 팔려서 이상한 소리 할 일이 없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텍스트 요약할 때는 최대 19%, 질문에 답할 때는 최대 11%나 이 환각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기술이 앞으로 AI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잡음을 빼버린다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AI를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성능이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AI를 만드는 방식 자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 열어줄 미래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을 더 가볍게 만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강력한 AI를 돌릴 수 있게 되고요. AI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확 줄여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차세대 언어 모델에 새로운 판을 짜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더 해왔잖아요. 더 많은 데이터, 더 큰 모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는 불필요한 걸 빼는 이 뺄셈이야말로 AI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새로운 덧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